인더스 문명은 빙하기가 끝난 후 시작된 농경과 농축이라는 생존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인더스강 유역에 몰려들어 대규모 농경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시작된 도시화 과정이 문명의 요람이라 불릴 만하기에 강의 이름을 차용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인더스강은 티베트에 위치한 카일라스 산에서 발원하여 인도와 파키스탄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카슈미르 지방의 고산지대를 통과한 후 펀잡 평원과 파키스탄을 관통한 후 아라비아해로 흘러드는 국제하천입니다. 강의 발원지인 카일라스 산은 해발 6700m급의 거대한 설봉으로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이 사는 곳으로, 자이나교에서는 첫 번째 교조인 리샤바나타가 열발에 든 땅으로, 티베트 불교에서는 수미산으로 불리는 고대 인도를 대표하는 세 종교가 성산으로 받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더스강 유역은 사막화가 진행되어 매우 건조하고 황량한 지형이지만 문명이 시작될 때인 기원전 3000년경에는 초목이 우거지고 비호감, 충적평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농경에 최적화된 땅일 뿐만 아니라 기후도 온화해 사람이 살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현재보다 습한 기후였다는 증거는 물소, 콧불소, 코끼리 등 산림지역에서 사는 동물들과 악어와 같은 늪지대 동물이 새겨진 수많은 인장 유물과 가마에서 소성한 구운 벽돌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충분히 증명됩니다. 문명이라 불릴 만한 도시화 과정은 기원전 3000년경 인더스강 중류에 위치한 하라파에서 처음 시작되어 기원전 2600년경에는 인더스강 유역 전체로 퍼졌으며 구자라트 지역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면적으로 볼 때 당시 문명을 주도하던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세력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부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도시나 정착지는 약 1000여 곳 정도이며 이 중 규모가 큰 곳으로 추정되는 100여 곳이 발굴되었으나 문명의 중심 도시라 할 만한 100헥타르 이상의 대규모 유적지는 5곳 뿐이며 나머지는 10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정착지로 드러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더스 문명에 대한 연구는 이미 발굴이 완료된 펀잡을 대표하는 하라파 유적과 발루치스탄을 대표하는 모헨조다로 유적, 그리고 구자라트를 대표하는 돌라비라 유적과 유물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의 실체와 그 세력을 규명하는 작업을 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인더스 문명의 몇 가지 특징 중 하나는 발굴된 도시들이 계획된 것처럼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며, 건축 재료인 구운 벽돌을 사용하여 건설된 건축물에서 상하수도 시설이 발달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규모의 차이가 별로 없어 계급사회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자의 거처로 특정할 만한 왕궁이 전체 유적지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문명을 대표하는 하라파에서는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성벽 구조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며, 모헨조다로에는 성벽의 존재는 확인되지만 그 쓰임새가 방어를 위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신전으로 볼만한 건축물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메소포타미아나 고대 이집트 문명 세력에서 나타난 세속적인 통치 권력은 신전 문화를 주도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더스 문명의 종교적 관점은 이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문자를 통한 기록의 전승 여부인데, 이들은 단순한 시각 부호 체계만 존재했을 뿐 이를 문장으로 연결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며, 이는 문자 해독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문명 세력이 누구인지를 추정할 수 없게 합니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인더스 문명은 기원전 2600년경부터 약 700년 동안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다가 기원전 1900년경 하라파부터 시작하여 몰락하기 시작하였으며, 인도 아리안이 이동해 올 때쯤에는 도시가 버려지며 대부분이 몰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의 유적은 피비린내라는 권력 다툼으로 인한 전투나 파괴, 방화와 같은 인위적 수단은 배제된 채 그대로 버려져 사막화와 함께 땅속에 묻힌 것이며, 덕분에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할 만큼 깔끔하게 발굴이 된 것으로, 이는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문명의 치열한 패권 다툼과는 완전히 다른 역사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몰락하는 원인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사막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며 현재 발굴이 진행 중인 인더스 문명 최대 규모인 하라가이 유적의 발굴이 진행되면서 문명의 방향이 동쪽인 델리를 포함한 겐지스강 유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뚜렷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인더스 문명은 공학적인 건축술과 청동재련술 그리고 집단을 이루는 다양한 직업군이 나타나 문명의 초기 단계인 도시화에는 성공했으나 문명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사유재산과 계급사회 그리고 이를 통합할 만한 통치 세력이 출현하여 국가로 발전하였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역사의 퍼즐입니다. 그러나 역사란 늘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는 사람의 역사이기에 그동안 밝혀진 고고학적 연구 결과와 이를 통해 대안된 여러 가설을 통해 인더스 문명 세력을 유추해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된 남아시아 역사 중 인도 아리안이 이동해 오기 전 단계인 1500년의 역사를 인더스 문명이 차지하고 있는데 워낙 넓은 지역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 정착한 집단을 하나로 묶어 정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누구였는지는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발굴 초기에 참여한 해부학자들이 해골의 겉모습을 분석한 후 하나의 특정 집단으로 분류하지 않고 10여 개로 나누었을 정도로 그 차이가 컸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문명 세력을 특정할 수 있는 문자 해독까지 실패했기 때문에 수많은 가설이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인더스 문명 세력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이 현재 남아시아 지역에서 2억 5천만의 화자를 보유한 드라비다인이 문명의 주역이었다가 인도 아리안에게 밀렸다는 가설인데 드라비다의 기원이 인도 아대륙 원주민이며 그들이 인더스 문명 세력이라 발표하면서 논쟁에 불을 붙인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더스 문명 세력이 인도 아대륙 원주민인 드라비다인이라는 가설이 여기저기 인용되면서 정설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것인데 어느 순간부터 비교 언학에서 주장하는 언어 집단의 기원과 분화 모델이 고대사를 검증하는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지만 이 또한 가설에 불과하며 역사적 실체를 고증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언어란 집단의 문화적 동질성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이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언어 집단이 지배적인 정치 권력의 강압적인 통합 과정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그 자취조차 찾을 수 없다는 역사적 결과는 결국 가장 변하기 쉬운 문화 중 하나가 언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드라비다어가 아인도 대륙의 토착 언어로 그 사용자가 인더스 문명의 주요 세력이었다면 발굴 과정에서 출토된 7천여 개의 인장에 새겨진 시각 부호 체계와 비문의 짧은 문장을 드라비다 언어의 분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변화를 통해 해독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교 언어학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운 까닭입니다. 최근 남아시아 원주민 인구 집단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초기 인류의 이동 때 살아남았던 인류 집단과 이후 이동해온 수렵 채집인 인구 집단이 섞여 인도 아대륙 전체에서 커다란 하나의 인구 집단을 형성했으며 또 하나는 농경과 함께 서아시아에서 이동해와 정착한 신석기 농부 집단으로 크게 본다면 두 부류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드라비다인의 유전적 기원은 수렵채집인 원주민 집단과 북쪽의 신석기 농부들이 유전적으로 결합한 결과로 시작되어 후대의 인도 아리안의 유전자와 수천 년 동안 뒤섞이면서 탄생한 혼혈의 결과물이며 현재 드라비다인은 수렵채집인 원주민 집단의 혈통을 강하게 이은 집단입니다. 그러나 인더스 문명 세력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인도 아대륙 수렵채집인 원주민의 유전자가 약 13% 정도밖에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인더스 문명 세력으로 드라비다인을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드라비다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은 인더스 문명에서 나타난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유물이 드라비다인의 민속신앙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의 여부인데 그 연관성을 거의 찾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도를 대표하는 힌두교나 불교, 자이나교, 그리고 시크교가 인도 아리안이 이동해온 후 브라만 체계가 확립되면서 토속신앙과 합쳐져 생겨난 것인데 인더스 문명 세력이 드라비다인이었다면 유물에서 그 종교적 기원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즉 인더스 문명 세력을 인도 아대륙 수렵채집인의 혈통을 강하게 이은 드라비다인으로 특정했던 가설은 검증이라는 덫에 걸려 역풍을 맞고 있으며 새로운 대체 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언어학자들은 드라비다인의 언어적 기원이 인도 아대륙 토착 언어라는 과거의 주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이란 자그로스 산맥에서 이동해온 신석기 농부들이라는 물타기를 시도하며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의 유전적 연구 결과에 기인합니다. 드라비다인의 혈통적 기원은 인도 아대륙 수렵 채집인에 있지만 언어적 기원은 중동에서 이동해온 신석기 농부들로, 이들에 의해 드라비다어가 퍼지기 시작했으며 인더스 문명이 몰락하자 일부는 남쪽으로 이동하여 남인도 인구 구성원이 되었으며 일부는 인도 아리안에 동화되어 북인도를 구성하는 인구 집단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그 요체입니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 결과는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에서 인더스강 유역으로 이주한 신석기 농부의 후손이 사용하던 언어가 원시 드라비다어이며 8,000년 전 한 번의 대규모 이동과 4,000년 전부터 꾸준히 이동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인더스 문명 세력의 유전자 검사 결과 그 유전적 흐름과 유당 내성에 대한 대립 유전자가 이란의 자그로스 산맥을 향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드라비다어의 기원이 인도 아대륙보다는 이란 자그로스 산맥에 살았던 엘라민의 언어와 가장 가깝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합니다. 이들의 태도 변화에 다시 떠오르는 가설이 귀요간 초승달 지역에서 이란을 거쳐 인더스강 유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신석기 농경 문화의 확산 모델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고고학자들인데, 그 증거로 밀과 보리의 원산지가 중동이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유전학 검사로 검증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고고학계에서는 꾸준히 중동 지역의 신석기 농경 문화의 확산 모델을 주장해 왔는데, 인더스강 서쪽에 위치한 발루치스탄의 메르가르 신석기 농경 정착촌을 예로 들며 이들이 중동으로부터 확산된 신석기 농부들이며 인더스 문명의 설립자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장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기록과 아카드어 기록에서도 교차 검증이 가능한데, 인더스 문명 세력을 의미하는 멜루아라는 단어가 꾸준히 등장하며 이들이 해상 무역을 통해 금과 은, 루비와 같은 보석류, 토기와 양모와 같은 생활 필수품을 교역했다는 기록과 함께 거래를 증명할 만한 유물이 존재하는데 바로 인더스 인장입니다. 인장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350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인더스 인장은 상거래 과정에서 물품의 명칭과 소유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며, 인더스 유적지 대부분에서 발견되어 인장에 새겨진 시각적 부호 체계를 빨리 해동하는 것만이 문명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라가시의 구데아 비문에서는 라가시 신전에 대한 봉헌에 멜루아가 참석할 것이며, 우르 제3왕조 이비신의 비문에는 멜루아에서 붉은 개를 곡물로 가져와서 바쳤다는 기록이 존재하는데, 학자들은 인도의 들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기원전 1900년경부터는 더 이상 기록에 등장하지 않아 인더스 문명이 몰락하기 시작한 시기와도 거의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인더스 문명을 일군 세력은 인도 아대륙 원주민인 수렵 채집인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뿐 주력은 중동 지역에서 이동해온 신석기 농부들인데, 유전적 기원과 언어적 기원은 이란 자그로스 산맥에 살았던 수렵 채집인들이 농경을 배우면서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더스강 유역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드라비다인으로 특정하는 문제는 사실 이열령, 비열령과 같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인더스 문자가 해독이 된다면 그 정체가 밝혀질 것이며 드라비다인으로 주장했던 학자들은 쥐구멍을 찾게 될 것입니다.